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은 광복 74주년이 되는 광복절입니다. 한일 무역전쟁으로 시작된 반일 감정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도내에선 일본을 규탄하는 대규모 반일 집회 행사가 열렸고 우리 지역 출신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고향 땅을 찾기도 했습니다. 이태형 기자입니다. 1876년 청주시 옥산면에서 태어난 정순만 선생은 20살부터 의병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정순만 선생이 주모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독립운동사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최근엔 정순만 선생을 기리고자 그가 설립한 덕신학교를 복원하기도 했습니다. 광복 74주년을 맞아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정순만 선생의 후손들은 할아버지의 고향 땅을 밟았습니다. 정순만 선생의 후손들은 오늘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고 이어 충북대학교 박물관에서 독립투사들의 활약상을 관람했습니다. It was very moving because it made me very proud of my Korean ancestry and especially of my Korean patriot ancestors.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이후 맞는 광복절, 도심에서는 일본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도 열렸습니다. 성안길에서는 수백 명의 도민이 모여 아베 정권의 경제 침략을 규탄했습니다. 예전처럼 일본한테 우리나라를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비 내리는 날씨 속에서도 도민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기도 한 올해 광복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네, 이처럼 74주년을 맞는 광복절을 기념해 충북의 아마추어 무선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색적인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데요. 정진규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충북 아마추어 무선사들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파를 쏘아 올립니다. 올해로 74주년을 맞은 광복절을 기념하는 겁니다. This is Hotel Lima 74 Victor, Hotel Lima 74 Victor. Anniversary of the independence 40 years special call station standing by. 8월 한 달 동안 HL74V라는 특별 호출보호를 부여받아 전 세계에 광복절을 알리고 있는 건데 HL은 대한민국을, 74는 광복 74주년을, V는 빅토리를 의미합니다. 보름여 만에 300여 건의 국제교신이 이루어졌는데 일본은 물론 핀란드와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일본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난 날을 기념하는 국이라는 것을 아마 홍보가 될 겁니다. 전파로 전 세계에 광복절을 홍보한 지도 벌써 5년째. 그동안 8,000회가 넘는 국제교신이 이루어졌고 특별 호출보호에 담긴 의미를 알 수 있는 홈페이지를 통해 광복절의 의미를 알렸습니다. 특히 교신이 이루어진 나라엔 광복절의 의미를 담은 교신 증명카드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국교도 없는 나라하고도 교신이 가능합니다. 광복해서 74는 어떻게 해서 우리의 현재 대한민국이 됐다는 걸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충북의 아마추어 무선사들은 광복절 기념 특별 호출보호 행사를 전국 단위 규모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 보신 분들은 보행자와 부딪힐 뻔한 아찔한 경험 있으실 겁니다. 말만 자전거 도로지 보행자와 함께 이용하다 보니 크고 작은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현행 자전거 도로의 문제점과 대책을 집중 보도해드립니다. 먼저 김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소 자전거로 등하교하는 민성기군은 지난달 등굣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노점 상인이 자전거 도로로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피할 겨를도 없이 그대로 부딪힌 겁니다. 천막에 가려서 안 보이는 도중에 갑작스럽게 튀어나오신 거라 보지를 못해갖고 그냥 바로 부딪혀갖고 사고가 났어요. 민군의 부모는 즉각적인 사과와 함께 보험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노점 상인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민군은 가해자로 2차례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차의 범주이기 때문에 차 대 사람으로 다 처리가 돼서 교통법 적용이 되거든요. 합의가 안 되면 입건하게끔 돼 있어요. 노점 상인은 형사 합의금을 요구했고 민군은 합의금 조정을 위해 검찰에까지 출석해야 했습니다. 우선은 자전거를 아예 운행을 안 해요.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많은 진정은 됐지만 아직도 이제 이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부분에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행자와 함께 쓰는 무늬만 자전거 도로,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들의 몫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이렇게 사고가 끊이지 않는 자전거 도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처럼 자전거와 사람이 같이 이용해서는 사고를 줄이기 어렵다는 지적인데요. 계속해서 진기훈 기자입니다. 앞선 기사에 등장한 사고가 난 지점입니다. 이곳은 인도와 자전거 도로가 함께 있는 인도 자전거 겸용도로인데요. 보행자와 자전거가 항상 함께 다니다 보니까 보행자도 자전거 운전자도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들은 도로에 마련된 자전거 도로로 주행해도 항상 불안감을 느껴야 한다고 토로합니다. 코너 돌 때나 이제 사람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칠까봐 무섭기도 하고. 보행자 역시 자전거와 완벽히 분리되지 않은 도로를 걷는 게 무섭습니다. 평소에 길 다니다 보면 자전거랑 사람이랑 부딪힐 뻔한 적도 있고 특히 자전거가 빨리 달리면 위협적이기도 하고 무섭고. 청주 도심 자전거 도로의 80%가량은 보행로에 함께 설치돼 있습니다. 최근 새롭게 단장한 도로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도와 자전거 도로가 같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심지어 자전거 도로에는 저렇게 버스 정류장까지 마련돼 있어서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의 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라는 인식 없이 입간판 등 시설물을 늘어놓아 자전거가 인도를 넘나드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분리가 되면 좋죠. 아무래도 자전거는 자전거 길로 다니고 사람은 사람 인도로 다니고 해야지. 자전거와 보행자가 부딪히는 사고는 매년 접수된 건만 20여 건. 하지만 접수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제로는 몇 배에 이를 걸로 추정됩니다. 예산에 대한 한계성, 또 부지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런 공간이 좀 많지가 않습니다. 일반 구 도심지에 기존에 폭이 얼마 안 나오는데 저희 자전거 도로 확보하려고 하는 거는 좀 아직 사회적 여론이라든지 그런 건 좀 서만한데. 자전거 인구가 늘면서 지자체에는 자전거 관련 부서까지 생기고 있지만 자전거와 보행자의 아찔한 동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2년 전 저희 CJB 희망 캠페인 1000원의 힘을 통해 만선 신부전을 앓고 있는 경철이의 딱한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마치 기적처럼 경철이가 신장 기증을 받고 건강을 되찾게 됐습니다. 이윤영 기자가 회복실에 있는 경철이를 만나고 왔습니다. 지난 2017년 7월 태어날 때부터 방광기형에 만성 신부전, 지적 장애까지 앓고 있는 경철이의 사연이 CJB 뉴스를 통해 소개됐습니다. 엄마도 누나도 지적 장애에 설상가상 다 쓰러져가는 낡은 집마저 언제 비워줘야 할지 모르는 상황. 경철이의 딱한 사연에 도민들의 온정의 손길이 줄을 이었고 2,700만 원의 성금이 전해졌습니다. 그로부터 2년, 또다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경철이에게 신장을 기증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꿈 같은 소식에 병원으로 달려갔고 신장 이식 수술도 대성공이었습니다. 콩팥 기능은 벌써 다 정상으로 회복이 됐고 경철이가 원래 갖고 있던 배뇨장애 그거에서 어떻게 이제 앞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만 세우고 아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수천만 원에 이르는 수술비와 입원비도 병원에서 모두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꿈조차 꾸지 못했던 아들의 신장 이식에 수술비 걱정까지 덜게 된 엄마는 꿈인지 생신지 분간이 안 될 정도입니다. 너무 기쁘고요. 너무 경철이만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좋겠어요. 경철이를 응원하는 도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신장 이식이라는 또 다른 기적과 함께 경철이네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물했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청주시가 내년 7월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인 도시공원 매입 예산 확보에 나섭니다. 청주시는 2차 추가 경정 예산에 300억 원 이상을 녹색사업 육성 기금으로 편성하고 이를 구룡공원 등 도시공원 매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청주시는 내년 일몰제 대상 공원 38곳 가운데 18곳을 민간 개발하거나 매입할 방침이며 소요 예산은 1,4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충청북도 이청사와 도의회 신청사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충청북도는 최근 도청 이청사와 도의회 신청사 건립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달 말 정부에 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방침입니다. 도청 이청사와 도의회 신청사 총 면적은 2만 9천여 제곱미터로 지하 2층 규모의 지하 주차장과 도서관, 다목적실 등도 함께 설치됩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내년부터 5년 동안 중고교생 교복 구입비 지원을 본격 시행합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충청북도 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는 2020학년도부터 5년 동안 도내 중고교생에게 재학 중 1회에 한해 교복 구입비로 모두 434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5분쯤 청주시 남일면의 한 교차로에서 53살 김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으며 차량 넉 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김 씨 등 9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비리 척결 불법 단체를 조직한 뒤 범죄 행위를 일삼은 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24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17년 불법 비리 척결운동 충북연합회라는 무등록 불법 단체를 만든 뒤 2년여에 걸쳐 청주 지역 노래방 업주들의 주류 판매 등 불법 영업 행위를 협박해 2,5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응덕경찰서는 결혼정보 업체를 통해 알게 된 여성을 스토킹한 30대를 구속했습니다. 피의자는 지난 6월부터 2달여 동안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알게 된 여성의 차량에 GPS를 몰래 설치하고 이 여성이 만나는 남성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